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의 도달을 높이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그 트렌드 7가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앞으로 인스타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줄 알고 있었는데요. 제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에서 도달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되게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처음에는 한두 분 정도인 줄 알았는데, 뭐 본인이 팔로워가 몇 명인데 예전에 비해서 도달이 한참 줄었다, 왜 그러는지 아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100% 확실하게 알려면 해당 계정을 좀 오디시라고 하나씩 파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줄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한 분 한 분 해드리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내 포스트에 도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9년부터 도달이랑 인게이지먼트가 되게 중요해지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020년에서 내 인스타그램 계정과 포스트에 도달을 높이는 방법을 한 5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토리를 활용하는 건데요. 스토리는 뭐 계속해서 제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왜 이제 스토리를 써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에 인수된 이후로 광고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광고를 돌려야 자기네가 돈을 버니까 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되게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포스트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피드라든지 또 뭐 있죠, 인기 게시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둘러보기라든지 이런 영역에 광고 게시물을 좀 많이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실제로 사람들이 올린 포스트 중에서 이런 영역에 올라가야 될 것들을 안 올려주고, 광고를 올리려면 그죠? 자연스러운 도달률을 일부러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본인의 직접적인 잘못은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이유 때문에 도달이 좀 낮아지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컨텐츠나 뭐 상품이나 브랜드를 노출하는 건데, 자연적인 도달을 낮추고 있으니까 뭐 걱정이 많이 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하는 얘기는 예전만큼 혹은 예전 이상의 도달을 활용을 하고 싶으면 광고를 돌려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다행인 점은 이런 억지로 낮춘 억지로 낮춘 도달률 속에서도 스토리는 아직 내 모든 팔로워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포스트를 하시고 그 포스트를 스토리화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컨텐츠라도 스토리로 다시 만들어서 내 팔로워들 100%한테 보여지게 하고, 거기서 뭐 내 계정을 스티커로 붙일 수 있잖아요. 내 계정을 클릭을 하면 이제 내 포스트로 오게 하든지, 아니면 클릭을 하면 뭐 계정 프로파일로 오게 하든지 해서 다시 사람들을 인게이지 하는데, 혹은 이제 도달을 높이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토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포스팅 주기거든요. 이건 뭐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매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아니면 저처럼 다른 일도 하는 분들은 이제 매주 하시거나 매달 하시거나 하면 좋은데, 좋은 컨텐츠여야 돼요. 매일 하는 것들 혹은 매일 몇 번씩 하는 것들은 컨텐츠 질에 대한 니즈가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이렇게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훨씬 더 좋은 컨텐츠가 아니면 사람들이 매주 돌아와서 혹은 매달 돌아와서 볼 일이 없겠죠. 하지만 좋은 점은 제 팔로워들이 혹은 뭐 유튜브 같으면 구독자들이 이때쯤이면 얘가 하나 올렸을 것 같은데 하면서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돌아오게만 할 수 있다면 이 도달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도달률을 높이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좋은 컨텐츠랑 약간 같이 가는 거긴 하지만 이 사람이 이때쯤 올릴 것이다. 이 사람이 올린 컨텐츠는 읽을만하다. 내 시간을 들여서 볼만하다. 라는 그런 신뢰를 서로 사이에 구축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런 식으로 매일이 아닌 매주에 이 포스트 주기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너무 홍보성이 짙지 않은 그런 컨텐츠를 올린다는 걸로도 좀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 팁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죠. 먼저 인스타그램 말씀을 드리면, 인스타그램 할 때 이 알고리즘에서 얘가 뭐 매일매일 3개에서 8개 정도 컨텐츠를 올리고 있으면 여기에서 너무 확 넘어가는,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안 하게 되면 그 도달률이나 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테스트 해보니까 하루에 50개 이상, 진짜 50개 이상, 인스타그램에서 50개 이상의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 제 팔로워들의 피드 있잖아요. 이 팔로워들의 피드가 제 컨텐츠로 꽉 차요. 그래서 왜 뭐 혹시 그런 거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광고 대행사들 보면은 최신 게시물 도배해준다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건 사실 하등 소용이 없는 거고, 차라리 이렇게 해서 내가 50개 이상의, 그러니까 50개 이상의 컨텐츠가 다 똑같으면 안 돼요. 뭐 조금씩이라도 달라야 되는데 50개 이상의 컨텐츠를 내가 어떻게든 만들 수가 있으면 그걸 하루에 빵 하고 터뜨리면 내 팔로워 뭐게 3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그 사람들의 피드가 제 컨텐츠로 확 가득 찹니다. 그 50개가.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그 내 팔로워들은 내 컨텐츠밖에 못 보는 거죠.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 뭐 가게를 홍보하고 있는데, 가게가 뭐 새로운 지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 뭐 할인 행사를 크게 한다든지 이러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우리 팔로워들이 내 것만 보는 게 좀 이 홍보를 하기에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고객들 혹은 내 팔로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도배를 해버리면 뭐 이거는 서로 좋은 거니까 제가 볼 때는 팔로워들도 크게 싫어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살짝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서 오류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좀 갑자기 50개를 확 올려버리면 인스타그램에서 그걸 걸러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개에서 30개 정도 하면은 갑자기 정지가 걸리는 경우는 간혹 있는데, 내 핸드폰에서 50개 이상 뭐 100개도 해봤거든요. 100개까지 하면은 오히려 그걸 걸러내질 못하고 모든 팔로워들에게 내 컨텐츠를 도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냥 살짝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의 오류 같은데, 뭐 오류가 있을 때 계속 써먹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좀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비슷해요. 유튜브도 갑자기 30-40개 영상을 확 올려버리면 그 순식간에 시청 시간이 늘어나가지고 제 모든 그 영상에서 랭킹이 올라가는 걸 좀 볼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해보시면 되고, 50개를 난 만들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일 하나씩 올리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 만들고 그냥 2개 만들어서 한 달에서 2달 정도 모았다가 한 번에 올려보세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 오류가 언제까지 오픈됐을지 보니까 되도록 빨리 하시고, 혹시 이 영상 1년 후에 보셨는데 했다가 계정이 정지되면 그럼 제 책임은 아닙니다. 이건 지금 현재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제가 실제로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1년 후에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사실 장담을 할 수는 없고요. 네, 저도 지금 해본 거라 웬만하면은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빨리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죠. 세 번째는 그 알림을 켜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CTA로 요청하기가 쉽거든요. 뭐 링크를 아래다 놨으니까 링크를 클릭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사이트로 와서 뭐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CTA를 만들기가 되게 쉬운데, 인스타그램은 포스트에 링크를 암만 열심히 달아봤자 그 클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하는 거 보니까 별도로 클릭이 된 것 같은 랜딩 페이지용으로 계정을 다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 랜딩 페이지를 태그해서 그 계정명을 클릭을 하면은
그 랜딩 페이지 계정으로 가게는 뭐 이런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저희는 이제 도달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CTA로 링크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CTA로 제가 만든 포스트, 이런 포스트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면 내 계정에 알림만 켜달라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팔로우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 인스타그램 유저들은 보면은 내가 팔로우하는 것들마다 새로운 포스트가 생기면 예전에는 하나씩 알람이 다 왔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껐는데 요즘은 아예 그냥 통째로 알림 자체를 꺼버리면 뭐 그 알림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아예 배제해버리거든요. 좋아요가 생기든 팔로우가 생기든 새로운 컨텐츠가 올라오던 아예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상태로 아마 90%의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돼 있지만 혹시라도 좀 더 빨리 내 컨텐츠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내 계정만 알림을 좀 세팅을 해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개중에는 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팔로워가 100명이 있는데 뭐 그 중에서 50명만 알림을 켜놔도 일반 인스타그램 도달이 지금 자연적으로 할 때는 10%에서 15% 사이니까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져야 본전이니까 알림을 켜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니시인데요. 이거는 그냥 여기에다 그냥 아무 예시나 써놨는데 인스타그램은 애견인, 애묘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무턱대고 나도 이런 걸 좋아하는, 혹은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계정을 만들어서 팔로우를 많이 모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계정을 만들면 아무도 안 와요.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예전에 인스타그램이 성장기에 있을 때는 이런 대분류급 강아지라고 하는 혹은 자동차라고 하는 이런 대분류급 컨텐츠에도 사람들이 많이 팔로우를 했었어요. 왜냐면 대안이 별로 없으니까. 혹은 뭐 대형견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중분류급의 계정을 만들어도 어느 정도 사람이 모였지만 이제는 그 중에서 정말 이 스페시픽한 뭐 도베르만이라든지 리트리버라든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뭐 골든 리트리버라든지 이런 세세한 분류로 사람을 쪼개서 니시를 만들어야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게 쉬워진 상황이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성숙기에 접어드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고,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세분화된 계정에도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인스타 유저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스타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도 뭐 네이버는 하실 테니까 그 네이버에서 옛날에 그냥 맘카페라고 하는 거를 오픈을 해도 잘 운영이 됐지만 요즘 무슨 동 맘카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열어야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스타그램도 이제 그런 정도의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팔로워가 잘 안 모인다면 나의 인더스트리나 나의 니시를 좀 더 세분화해서 특정 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나 브랜드를 좋아할 만한 정말 세분화된 그런 특정인들을 팔로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도달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이브인데요. 이 세이브는 그 좋아요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 미국, 뭐 캐나다, 호주, 일본 뭐 이런 데는 이제 미국 쪽에서는 아예 좋아요를 없애버렸는데 언젠가 한국도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좋아요가 없어진 상태에서도 해외의 큰 그런 인스타그램 에이전시들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할 때 결국엔 어떤 특정한 매트릭을 가지고 그런 에이전시를 사용하는 브랜드들이 그 돈을 지불할 텐데 어떤 걸 하느냐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 세이브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왜 북마크처럼 생긴 버튼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많이 요청을 한대요. 그래서 해외 브랜드들이 좋아요로는 이제 보이지가 않으니까 세이브가 많이 되도록 해달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세이브와 뭐 댓글과 태그와 좋아요가 전부 다 인게이지먼트 매트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이 도달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그 포스트들을 도달을 좀 이렇게 높여주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이브가 요즘 과거의 좋아요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유명 브랜드들은 이런 쪽에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겠죠. 그리고 해외 대행사들도 그런 요청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속눈샘 치고 실험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오늘은 내 인스타그램 도달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의외로 진짜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과거에는 뭐 포스트 한 번 하면 10만 명한테 보였는데 이제는 뭐 10,000명밖에 안 된다라든지 뭐 몇천 명밖에 안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도달은 모든 소셜미디어가 그런데 유저가 많고 소셜미디어에서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가 좀 지나면 지날수록 도달은 점점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요즘 7% 미만이라고 하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아마 그렇게 될 텐데 결국에는 광고를 쓰라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광고를 쓰는 것보다 그 뭐 대행사분들도 가끔씩 보시는 것 같던데 이제 특정 계정의 도달을 높이는 방법은 위에 있는 5가지 말고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손쉽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이 5가지니까 한번 실제로 하나씩 적용을 해보시고 내 계정에서는 이걸 하니까 제일 도달이 많이 올라가더라 아니면 과거 수준으로 돌아오더라 라고 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올인하시고 혹은 더블 다운 하시고 어떤 게 제일 효과가 있었는지 아래다가 좀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 모두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서로 같이 이제 개선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후기 같은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좀 긴 내용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